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로 만들어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고르는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요, 다양한 음식을 드셔야 하는데 우리의 식단을 살펴보면은 그리 다양하게 먹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한국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와 또 그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건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이러한 비타민 D가 과다한 경우에는요, 신장과 심혈관계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만요, 과다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척추에 손상이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급격히 줄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식생활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게 되면요,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요, 하루에 최소 20여 분 정도는요, 햇볕을 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게 되면요, 뼈의 손실로 골연화증, 구루병, 골다공증 등에 걸리게 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식품에는 비타민 D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전구체 형태로 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표고버섯에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 달걀 노른자, 고등어와 같이 동물의 간과 내장 쪽에 일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비타민은 비타민 A입니다. 이 비타민 A는 제가 학부 때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비타민이었는데요. 비타민 A는요, 야맹증을 예방하고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폐의 점막도 튼튼하게 하여서 폐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성장을 촉진하여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도 면역력을 강화하여서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또 생식 기능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가 결핍되게 되면요, 야맹증이나 각막이 건조해지는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기 쉽고요, 또 시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잇몸 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A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전구체로 알려져 있는 베타카로틴이 함유된 식품을 드시게 되면 되는데요. 잘 아시는 당근을 비롯하여서 녹황색 채소로 알려져 있는 시금치라든지 부추 등에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져 있고 또 동물의 간이라든지 달걀 노른자 등에도 비타민 A가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철분입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쉽게 피로해지기도 하고요. 또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건망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철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주의력 산만이라든지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나고 또 납중독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차나 바나나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요, 철분이 부족할 때는 탄닌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요, 위장장애나 구역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흔히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철분은 공복에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에는 도움이 됩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품은요, 의외로 깻잎입니다. 다음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뽀빠이가 즐겨 먹는 시금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물에 들어있는 철분은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반면에 동물의 간에 들어있는 철분은 함량도 높을 뿐만 아니라 흡수도 잘 되는 햄철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조개를 비롯한 해산물에도 철분은 풍부합니다. 다음은 철분과 짝꿍으로 보아도 되는 엽산입니다. 엽산은 정상적인 뇌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태아의 신경계통 발육에 관여하여서 유산이라든지 조산, 기형아 출산을 예방해 주기도 하고요. 또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혈중 엽산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요, 기억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엽산이 결핍되게 되면요, 자궁암이라든지 폐암, 식도암, 뇌암, 췌장암, 유방암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이나 직장암의 경우에는요, 그 발병률을 많이 높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엽산하면요, 임산부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엽산은 신경계통과 연관이 아주 깊기 때문에요. 머리를 많이 쓰는 수험생이라든지 머리를 많이 쓰시는 직장인들에게도 필수 영양소입니다. 흡연과 약물 과다 복용은요, 엽산 부족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엽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요, 철분과 같이 시금치가 있고요, 또 아보카도에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고구마나 오렌지, 키위에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영양소입니다. 콩에도 많으니까 콩자반도 좋겠네요.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많이 들어본 성분이 아니시죠? 아연은요, DNA와 RNA의 합성을 도와주고요, 또 면역 기능을 유지시켜주고 세포 성장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 아이들의 필수 영양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들 키가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에는 필수로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또 아연은요, 생식 능력을 상승시켜서 정자의 생성을 돕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카사노바가 아연이 풍부한 굴을 즐겨 먹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아연은 항염, 재생작용이 뛰어나서 여드름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상처 등의 피부 질환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요, 정상적인 면역 유지가 어렵게 되고요, 또 여드름, 습진,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 탈모라든지 미각과 후각장애, 성기능 저하, 불임 등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아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굴과 같이 해산물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또 생선과 견과류, 콩 등에도 함유되어져 있고요, 또 소고기를 비롯해서 붉은살 고기에도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입니다. 비타민 A, D와 함께 한국인에게 부족한 대표적인 미네랄인데요. 1세에서 2세의 유아기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성장기인 청소년기에는요, 권장 섭취량 대비 섭취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56% 정도입니다. 운동 부족이나 술, 담배가 칼슘 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주스와 탄산음료와 같은 당이 많은 음료수나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처럼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칼슘 배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배출도 증가시키기 때문에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요, 골다공증을 비롯하여서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관절염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혈중 칼슘 이온 농도가 저하되게 되면요,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도 해서 심장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요, 유제품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유를 비롯해서 치즈나 요구르트 등이 대표적인데요. 사실 칼슘의 왕은 이런 유제품이 아니라 뼈채 먹는 멸치나 뱅어포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로는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 케일 등을 비롯하여서 콩이나 시금치에도 함유되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영양소 잘 기억하시고요. 평상시 식사하실 때 좀 의식해가지고 챙겨 드신다면요,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